서포트 벡터 머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강의의 중심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좀 주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주변 얘기라는 게 이제 프라이멀 듀얼,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그 다음에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멀티플라이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SVM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SVM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커널 트릭도 나오게 되면 커널 트릭도 뭐 SVM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쓰인 건 맞지만 SVM에만 제한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SVM을 중앙에다 놓고 이것저것을 한 번에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느끼시기에 뭔가 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SVM만 한번 딱 보시면서 그 격가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SVM 같은 경우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우선 어떤 게 적당한 로스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그걸 이제 최적화 문제로 쓰는 거고, 최적화 문제로 쓰게 된 게 1단계가 이게 이제 1단계 문제였죠. 이게 이제 리니어 SVM의 하드 마진.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리니어 SVM의 소프트 마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요즘에 누가 이 식 세워가지고 문제 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도록 이런 식들을 세워서 나 상황에 맞는 로스를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리니어 SVM 소프트 마진. 그리고 이거를 두 개 다 풀었어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사실 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크게 뭐 힘들지 않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 프라이멀 듀얼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예제를 갖고서. 이 프라이멀 듀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이제 라그랑지안으로 쓰고 뭐 이거 기준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죠. 그랬을 때 이 값의 의미가 뭔지, 그렇죠? 이게 0이면 뭐죠?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뭐죠? 얘가 0이란 얘기인 거고, 그 말은 이게 어떤 경계에 걸려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직관적인 이해가. 그래서 풀었고 듀얼 프로블럼으로, 자 이게 이제 프라이멀, 둘 다 프라이멀 프로블럼이고, 뭐 이건 뭐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쓰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예외적 그렇게 노이즈라도 하나도 없는 데이터는 뭐 사실 너무 쉬운 데이터니까. 보통 이제 리니어 SVM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듀얼도 우리가 유도를 해봤고, 그리고 듀얼이 어떻게 쓰죠?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느낌이죠. 이걸 풀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이거 갖고서 W랑 B 계산하는 법 배웠죠. 그래서 식 1, 식 2, 이거의 듀얼, 뭐 이 정도가 이제 SVM.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 모티베이션, 이걸 한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그거를 듀얼로 바꾸는 거.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인 거고 뼈된 거고 그 주변으로 막 이해가 갈라져 나간 거였죠.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진도. 자, 그래서 W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옵티멀한 W는 저렇게 쓸 수 있다. 우리가 중간 증명을 했었죠. 옵티멀한 W는 저렇게 쓸 수 있다. 다음에 이제 프라이멀 골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썼을 때는 뭐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써가지고 최적화하기도 해요. 그게 얼만큼 성능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최적화하는 게 뭐 이론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더군다나 이게 컨벡스니까 금지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이제 보통 듀얼로 많이 풀어서 하고 우리 이거 풀어서 했었죠. 그렇죠? 등원 컨스트레인트, 부등 컨스트레인트.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형식으로 푼다. 그럼 파라미터 수가 진짜 파라미터 수가 딱 W의 디멘전밖에 없죠. 뭐 B까지 해서 뭐 W의 디멘전 더하기 B. 딱 그 정도 수준이죠. D, 스몰 d 정도 수준이죠. 이걸 풀게 되면 파라미터 수가 라지 n이 돼요. 라지 n은 트레이닝 샘플을 쓴 거죠. 아니 그럼 당연히 이게 파라미터 수가 적고 이게 좋지 않냐? 근데 실제로 이 피처 디멘전 수가 무한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SVM에서는. 리니어 SVM을 쓸 거다. 뭐 이런 상황 있죠. 베스트 예제로 뭐 페데스트리안 디텍터 같은 건 그렇지 않고요. 이제 논리니어 SVM 쓰게 되면 이제 항상 이 상황이 돼 버리는데 항상이라기보다 거의 이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 상황에서는 듀얼이 훨씬 더 현실적인 솔루션인 거죠. 그 다음에 듀얼 폼을 가만 보시면 XI가 등장하지 않아요. XI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XI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페어의 내적만 등장을 하는 거죠. XI가 100만 차원이든 1000만 차원이든 여기 등장하는 거는 스칼라인 거죠.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그냥 통째로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내적을 하고 나서는 그냥 스칼라가 되니까 그게 이제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커널 트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이제 점점 얘기 나오면서 보시더라도 요거는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이 시점에.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가 프라이멀 폼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듀얼 폼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똑같은 얘기죠. W가 알파 i, y의 xi니까. 그렇지만 이제 듀얼 폼의 핵심은 W에다 x를 내적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트레이닝 샘플 중에서 서포트 벡터라고 부를까요? 우선 알파 i가 0이 아닌 애들과 내적한 값을 갖고서 판단을 내린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듀얼 문제를 푼 것 중에서 크게 그린 게 어떤 게 크게 그린 거죠? 어떤 애를 크게 그렸냐면 이 범위에 있는 애를 크게 그린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닌 애들만 크게 그린 거니까 이 경계에 있는 얘네들만 이제 그 디시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장해놓은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내적이라는 게 이제 어떤 비슷하다에 굉장히 자주 쓰는 매트릭 중에 하나니까요.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K 니어리스트 네이버랑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니 모든 트레인 샘플과 비교한다라는 형식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알파 i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0이 되고 소수의 샘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나쁜 점,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알파가 0이고 따라서 그렇지는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자, 이제는 뭐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W를 계산해서 뭐 요 형태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커널 트릭 나오고 이러면 트레인 샘플과 들어온 샘플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요 가로 먼저 진짜 계산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널 트릭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거 다루는 법에 대해서 했었죠. 그 다음에 목적 함수는 이거였고요. 문제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사실 방법이 없죠. 어떤 뭐 X와 프라블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죠. 자, 이거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얘를 만약에 중심 기준을 R과 세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렇게 되고 리니어리 세퍼러블 한 거죠. 자, 이거 구별이 안 되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면 이 중심은 여기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리니어리 세퍼러블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트랜스포메이션만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면 거기서 SVM을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 그렇네. 근데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설계하죠? 예, 그게 이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스몰 d에서 라지 d로 보내면 됩니다. 거기서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기. 그러면 크래시파이어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요거를 뭐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뭐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딥러닝에서 하는 것도 저런 걸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맨 끝에는 이제 플리커넥티드 레이어, 그러니까 일종의 리니어 크래시파이어가 붙는 거죠. 그걸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피처 익스트랙트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일을 잘 찾아주면 된다가 SVM의 생각인데 이제 파일 찾는 법은 완전히 다르죠. 자, 뭐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인 건데 이 안에 부분과 밖의 부분을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느냐? 고차원으로 보내고 거기서 리니어 크래시파이어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다시 로우 디멘전으로 매핑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일만 찾으면 되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x 대신에 이 자리에 이거 쓰고 그냥 똑같이 이걸 풀면 되죠. 뭐 바뀐 게 있다면 w 디멘전이 라지 d가 된 거죠. 스몰 d보다 라지 d가 굉장히 크면 이제 파라미터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라지 d가 스몰 d보다 엄청나게 크다면 그렇죠? 늘어나겠죠. 자,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상황인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프라이머리인데 그냥 X에서 했던 거고요. 프라이머리 아니라 이게 이제 듀얼로서는 클래시파이어인 거죠. 그렇죠? 듀얼로서는 클래시파이어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러닝을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프라이머에서는 뭐 이거 지금 스몰 d가 라지 d로 바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었는데 듀얼에서 봤더니 어떻죠? 트레이닝 할 때 보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바뀐 게 없죠. 트레이닝 할 때 파라미터 수가 트레인 샘플의 수가 원래 그랬고 요 내적 대신에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에 내적만 써놓으면 되네. 바뀐 게 없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도 x의 x의 내적에서 이거의 내적으로 바뀌었을 뿐 바뀐 게 없죠. 아니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게 굉장히 고차원이라면 이것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xi와 그러니까 x와 y의 내적을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x의 트랜스포메이션 결과와 y의 트랜스포메이션 결과의 내적을 계산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이제 듀얼 문제를 풀 때에 Q 매트릭스를 해주는 건데 Q 매트릭스를 계산해 보면 요런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트랜스포죠. 그러니까 요 내적 값들을 모든 트레이닝 샘플 페어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핵심인데 그 내적 값을 트레이닝 샘플 페어에서 계산한 게 아니라 트레이닝 샘플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페어에서 계산했다. 그거만 딱 바뀌는 거죠. 트레이닝 할 때 그거 바뀌는 거고 런타임에서도 그게 바뀌는 거. 아니 지금 파이 x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고차원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적 구하는 건 뭐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릭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디파인해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x하여 xj 함수로 두는 거죠. 이게 커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x 있고 y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 이거 명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여기서 이거로 가자. 이 함수를 커널 펑션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얘는 스칼라고 얘는 RT, RT죠. 그러니까 저 차원에서 스칼라로 간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뭐 계산이 이런데 이제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되냐 하면 나는 이건 잘 뭔지는 명시적으로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그 차원의 파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얘를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얘를 디파인하는 거죠. 얘가 커널인 거고 그걸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런 걸 디파인해서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요 식이 나와요. 써보시면. 아니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널 트릭은 그냥 이 파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파이로 보내서 거기서의 내정 함수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리니어 SVM, 이렇게 정의하면 폴리노미얼, 이렇게 정의하면 가우시언,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인가 RBF 커널을 사용한 가우시언. 뭐 대부분 뭐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논리니어 패턴을 다루니까. 요즘에 드는 제 생각은 논리니어 패턴을 다루실 경우 뭐 뉴럴 네트워크나 뭐 딥러닝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SVM의 강점을 살리시고 뭐 하시려면 리니어 이거부터 트라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커널의 선택은 뭐 이렇게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하면 돼요. 뭐 디자인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디자인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 조건을 뭐 새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커널의 내적의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두 개의 비슷한 정도를 매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피처 벡터가 있을 때 그거 비슷한 정도를 내가 매저할 좋은 매트릭이 있다. 그럼 그걸 갖고서 커널을 새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클래시파이어 하이 디멘저널 피처 스페이스 클래시파이어는 만들 수 있는 거죠. 뭘 안 하고 내가 맵을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 보내는 맵을 매핑을 명시적으로 설계 안 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게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더라도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할 수 있다. 많이 그렇다.
근데 이제 커널 SVM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쓰였지만 커널 트릭의 SVM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커널 PCS도 있고 PC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모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커널 SVM을 해보면 사실 옵티미제이션 시켜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 처음에 이 부분만 바뀌면 이 뒤에 부분 바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 그렇죠? 뭐 가우시안 커널을 쓸 수 있고 뭐 레디얼 베이스 펑션 이게 뭐 가장 많이 쓰인 초이스긴 하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리니어 SVM 그다음에 RBF 커널 사용한 SVM 이게 둘이 합쳐서 뭔가 90% 이상이 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세퍼러블 하자는 패턴인데요. 자, C를 무한대로 놨다는 얘기는 뭐 똑같죠. 어떤 어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계를 만드는 거고 이 바운더리는 아비추 쉐입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C가 좀 줄었다는 얘기는 조금 허용하겠다. C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지 왜 그래? 뭐 이런 느낌인 거고 C가 더 하면 다시 C가 뭐가 들어갔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인데요. 자,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겠어요? 시그마가 작아진다. 저게 이제 유사한 정도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매저해 주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두 개의 유사도를 측정해 주는 건데, 자,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 유사도라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죠?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건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건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자, 이제 시그마가 작아지면 이제 가우시안이 굉장히 뾰족해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그마가 이 말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애와 아닌 애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가까운 애들만 갖고서 뭐 디시전 바운드리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영역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갖고서 보관하게 되면 디시전 바운드가 뭔가 스무드 하겠죠. 시그마가 1일 때 디시전 바운드 스무드 안 되지. 시그마가 작아지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갈수록 복잡한 쉐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뭐 어떤 시그마가 좋으냐 뭐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 CSS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뭔가 그 제너라이제이션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시그마가 너무 작아지는 건 또 좀 피하시는 게 맞겠죠. 자, SVM, 이제 커널 SVM EL 도쿄에서 하나 해보면요. 자, 이게 X1 프로블럼인데요. X1 프로블럼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푸는지에 대한 예제인데요.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사실 이걸 디파인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폴리노미얼 커널이었죠.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런 피처 스페이스로 보내는 거다. 뭐 이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얘 넣어서 이게 나오는 거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의 예제인데요.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트레인 샘플이 4개입니다. 이렇게 4개가 들어온 거고 디자이어드 인풋은 저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트레인 샘플이 4개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매핑으로 해서 보낼 거냐 하면 이런 매핑으로 해서 보낼 거죠. 2차원이니까 뭐 x1, x2라고 했을 때 얘를 1, x1의 제곱 루트 2, x1, x2.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커널, 2차 폴리노미얼 커널을 쓴다는 건 얘 자체가
얘를 매핑으로 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자, 됐습니다. 뭐 지금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거밖에 없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자 지금 목적 함수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얘 계산하면 되죠. 얘 K. 근데 이제 가만 보시면 얘가 이거니까 같은 애 자기 자신끼리 됐을 경우는 9가 되겠죠. 그렇죠? 1 이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하면 9가 되겠죠. 자기랑 다른 애가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돼도 0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내적이. 그래서 요거는 요 커널은 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다 구했네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얘를 매트릭스 꼴로 써가지고 넘겨주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써서 해주면 되느냐? 얘를 지금 이렇게 형식으로 쓸 건데 2, 3, 4 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알파는 됐고 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이제 여기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3, 5, 4.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써도 되려나요? 자,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뭐 계속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으니 뭐 그냥 비효율적으로 나가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그런 매트릭스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랑 똑같은 매트릭스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뭐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커널 매트릭스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 한 거고, y 이제 레이블은 여기 있죠. 다음 나머지 똑같고 뭐 C는 뭐 없어도 되는데 뭐 그냥 적당히 큰 수 100 넣어가지고 있는 코드 갖고 실행시켰더니 자 나오고 자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가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알파를 구했는데 다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에 어떤 거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자, 요거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자 8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파이 xi 트랜스포즈 파이 x b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b는 빠뜨려 놓죠. b를 결정을 안 했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바꿔 써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x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x3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x4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었으니까 파이 x1은 자, 아이고 이것도 1이네요. 그래도 뭐 계속 해보죠. 자, 루트 2 1 루트 2 루트 2 되는 거고, 파이 x2는 1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세 번째 거는 1 1 마이너스 루트 2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자, 마지막은 1 1 1 1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서 8로 나눠주게 되면, 아니죠, 다 더해서 8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 알파 i까지 곱해야 되는 거죠. yi까지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i까지 곱해서 하게 되면 레이블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자, 파이 2에는 자, 얘는 0 0 마이너스 4 루트 2 0 0 0이 되네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되게 1이네요. 자,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세 번째 것만 살아남게 되는데, 세 번째 거에 곱해져야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아까 거랑 해서 곱하게 되면 디시전에 개입하게 되는 수식이 마이너스 x의, 지금 뭐 노테이션이 엉망이네요. 요 x의 첫 번째 엘리먼트와 두 번째 엘리먼트의 곱이 되겠고, 이렇게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x에 제가 이렇게 한 개는 요게 좀 기호가 중복돼 버려서 그런데, 이제 요거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곱, 딱 요거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알파가 다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만 넣어서 그거 갖고서 디시전 바운드 결정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은 게 얼마가 나왔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한번 이제 뒤에 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요걸 갖고서 K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고, 요게 목적 함수가 되는 거고, 목적 함수를 저는 라이브러리에 써서 풀었는데, 이거 뭐 이 정도는 미분해서 풀 수도 있겠죠. 미분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알파 값을 다 계산했으니까 알파가 다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걸 갖고서 WJ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b를 명시적으로 안 구했지만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 디시전 바운드를 해보게 되면 여기까지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클래스 SVM하고 SVDD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클래스 SVM은 뭐냐면 이제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친 녹색 동그라미가 샘플로 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제 이 클래스가 아니란 걸 알기 위하면 이 클래스를 잘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겠죠. 얘네들을 잘 둘러싸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데 어떤 하이퍼플레인이냐면 이 얘네들을 잘 묶어서 멀리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이때 원점하고 먼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이제 원점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 하이퍼플레인과 원점과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하이퍼플레인 이쪽에 있어야 된다. 약간 소프트 마진을 둬가지고 조금 어길 수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는 거고 목적 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커널 트리까지 쓰게 된다면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요 식을 갖고서 뭐 듀얼로 바꿔가지고 정리하시게 되면 사실 거의 계산은 뭐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식을 얻게 됩니다. 이걸 이제 커널 트리까지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도 비슷한데 얘는 지금 내가 가진 샘플을 구 안에 묶겠다라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작은 구 안에 넣겠다. R이 이제 작은 게 좋은 거고 여기 이제 마진을 얼마나 허용할지 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뭐 약간 뭐 어길 수도 있지. 이게 이제 슬랙 베리어블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고요. 요것도 또 프라이멀 듀얼 폼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시게 되면 요 꼴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또 커널 트릭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 SVM, SVDD의 듀얼 폼은 한번 적어서 유도를 해보시면 뭐 프라이멀 듀얼에 대한 기초는 굉장히 튼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